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에 대한 모든 것, 일상 IT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IT에서는 세 가지 소식에 주목을 했습니다. 한 주간에 IT 소식들이 많긴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제 마음을 흔들었었던 많이 기다렸었던 분들의 마음을 흔들었었던 단 한 가지 소식이 있죠. 바로 아이폰의 출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SE에 대한 이야기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아이폰 SE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 출시가 된 게요. 이게 얼마 전이냐면 벌써 5년 정도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50만 원대 아이폰 SE 정말 가성비 폰일까? 아이폰과 맞붙는다? 오로라 색상으로는 LG 벨벳 공개, LG 벨벳 큰일 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중저가 폰의 압살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애플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폰 SE 이상적인, 그러나 합리적인. 왜 합리적이냐? 55만 원이란 금액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이 금액이 58만 원, 60만 원 그 정도까지가 저가형이라 했었는데 확 내려버린 거죠. 아이폰 SE의 SE는 스페셜 에디션의 약자입니다. 스페셜 에디션의 약자인 만큼 원래 한 번 정도 출시가 되고서 그 다음에 말았었어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 너무 기다렸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크죠. 저희가 근데 큰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패블릿이 나올 정도로 5인치가 넘어가도 정말 큰데? 라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4인치의 폰은 너무 작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 4인치를 아직까지도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죠. 이번 폰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폰 SE 아이폰 8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데 틀리신 게 아니에요. 원래 아이폰 8을 그대로 채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보다시피 4.7인치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요. 조금 내려가면서 보죠.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어라, 아이폰 11 프로의 칩이 왜 여기에?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와 했던 거죠. A13 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외형은 구형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칩셋만큼은 인공지능 기반의 애플이 제일 많이 자랑하는 A13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들어갔으니까 성능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더 같이 봐보도록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일단 게임은 확실하게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야, 이 정도 55만 원짜리 그럼 이건 게임폰으로 최고인데? 라는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미소가 절로 나는 인물사진 모드라고 하는데 이번 아이폰 SE의 특징은 후면에 카메라가 하나 있고 전면에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물사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아웃포커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웃포커싱이 사진을 잘 찍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진을 보게 되면 잘 찍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과거에는 렌즈가 2개, 3개, 지금 4개까지 들어갔죠. 그런 폰들이 잘 찍는 폰으로 생각했었는데 언제부턴가 픽셀이 먼저 시도하긴 했었습니다만 카메라 렌즈 하나만으로도 인공지능이요. 뒤에 블러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찍었을 때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 이거는 사물. 날려버려. 그래서 블러 처리를 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 카메라도 가능하고 후면 카메라도 가능하고 셀카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좋은 기능이에요. 6가지 스튜디오급 많이 썼던 기능일 텐데요. 조명 노모라든지 하이킥까지 들어가는 것들 이 매력적인 거를 이번에 저가형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약간 아쉬운 거는 아무리 살펴봐도 나이트 모드 지원은 되는 것 같잖아요. 아이폰 11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밤에도 잘 찍힌다 있는데 그것까진 여기선 쓰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거 4K에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브 카메라로다가 영상을 찍고 싶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5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는데 4K 60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대되는 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FHD에서 크롭을 하더라도 전혀 깨짐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폰 카메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더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부활했습니다. 아이폰 8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홈 버튼 엄지척이라고 나온 것처럼 홈 버튼이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살짝 대시게 되면은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문인식만으로 풀리는 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겠죠? 배터리 오래 간다는 얘기 나오고 앞으로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겠다 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색은요? 검은색, 하얀색, 그리고 레드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레드 같은 경우엔 프로젝트 레드라 그래갖고 원래 스페셜 에디션에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이번에 스페셜 에디션이니까 그냥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량은 이제 128기가 그리고 256기가 듀얼 유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돼야 되는데 국내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안 될 것 같고요. 트루돈 디스플레이 웬만한 것들은 다 가능해졌어요. 쭉쭉 가게 되면 일단 가격 봐보죠. 자, 가격 부분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가격이 합리적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폰 SE 곧 찾아옵니다. 55만 원부터 화이트 블랙 나왔죠? 제가 빨간색을 한번 넣어놓게 되면은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64기가 55만 원이라는 얘기니까 선택하실 때는 128기가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4K 60프레임 안 찍겠다. 256기가로 들어가셔야겠죠. 참고로 저는 아이폰 11 256기가를 쓰고 있는데 프로 256기가를 쓰고 있는데 용량이 많이 남는 편이긴 합니다. 이렇게 많이 촬영을 하는데도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대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한번 갈아타고 싶으셨던 분들도 기다리는 폰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음 달 폰이 아니라 진짜 다음 달에 나오는 폰이 됐어요. 출시 날짜는 제가 몇 가지를 검색해보고 내용들을 좀 보고 있기는 한데, 뭐 슈퍼폰 아이폰 SE 사전 예약 접수 시작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뭐 가격 XR 10알이 9만 원대까지 등장했다.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가게 됐는데, 55만 원이라는 금액은 국내에서 아마도 보조금을 받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30만 원 후반대까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은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SE 덕분에 지금 중저가 시장이 완전히 좀 바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프리미엄급, 매스 프리미엄급 했던 것들이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 였었거든요. 그 정도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55만 원으로 이건 압살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돼 있죠. 다음번에 나오는 제품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위클리 IT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CDBC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디오 클립이라는 것도 하고 있죠. 그거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을 건드렸었죠. 물론 이제 그게 촉발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중국은 뭐든 할 수 있죠. 왜냐면 국가주의 자체가 다르잖아요. 거기서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썰로 나왔던 건 뭐였었냐면은 이번 달에 만든다, 다음 달에 만든다, 광군제 때 선보이겠다 쭉 나오다가 화웨이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까지 쭉 나왔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게 등장했느냐? 출시 임박 중국 개발 중인 디지털 화폐 이미지 유출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유출됐을까는 모르겠어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유출은 아니겠죠. 공개를 이제 슬쩍 해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게 되면은 트위터, 위챗 등 소셜미디어에 캡처 이미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리브라 연내 출시 재확인 백서 2.0 공개라는 얘기도 나오죠. 리브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계속해서 사설 같은 게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어떻게 될까? CBDC와 비트코인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선은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CBDC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단 중국이 만드는 이유. 중국은 이미요 현금의 시대가 없어졌죠. 무현금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위챗페이, 알리페이와 같은 것들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동전과 현금이 사라진 시대가 돼서요. 거기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왜 도대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이제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선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조금 더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또 한 가지는 돈을 찍어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돈을 헬리콥터에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버튼 한번 누르면은요 디지털 화폐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효율적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폐하고요 동전을 만들어내는데 금액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디지털 화폐 전쟁이라는 2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느니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번 고민 중에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4월 6일자부터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은 한국은행 내년 디지털 화폐 시범 운용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흐름을 보면은 작년부터는 생각 없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운용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왜? 포스트 코로나 얘기 다시 나오잖아요. 디지털 화폐를 앞당긴다. 자, 여기서 관건은 그겁니다. 디지털 화폐를 한 나라에서 만들었을 때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통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중국 같은 경우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이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금액을 이걸로 치르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받아주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은요. 글쎄요. 이거는 많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중국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겠죠. 이번 주 두 번째 이슈였어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구글 얘기하겠죠. 구글이 자체 칩셋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체 칩셋?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셋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아이폰을 이야기 드리면서 13 버전의 A13을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는 아이폰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제조하는 칩입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만드는데 그럼 안드로이드 진영은요? 안드로이드 진영도 만듭니다. 안드로이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있죠. 스냅드래곤 시리즈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양대 산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스냅드래곤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삼성의 엑시노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기도 있지만 우선 최고로 쳐주는 건 스냅드래곤이에요. 스냅드래곤이 있고 A13이 있고, 근데 여기 위에 누가 있느냐? 이런 반도체 AP들을 설계하는 회사가 있죠. 바로 손정희 형님의 ARM 있죠. ARM이라고 하는 곳들. 거기가 지금 뭐 99%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요. 걔는 설계만 합니다. 이대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걸 받아다가 생산 공정을 우린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자, 애플은 램을 굉장히 조금 줘요. 지금까지 나왔던 스마트폰들 보더라도 램이 3기가 아니면 4기가 정도 줍니다. 더 많은 것들은 안 주거든요. 뭐 몇 테라바이트 이상을 돼야지만 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되어져 있잖아요. 최적화가 잘 되어져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자기네들의 두뇌를 쓰고 있고요. 자기네들 만든 하드웨어 드라이브를 갖고 있고 여기 위해서 돌아가는 플랫폼들을 갖고 있으니까 최적화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지금 구글에서 만드는 자체 칩이란 건 뭐냐? 조금 봐볼까요? 구글이 화웨이와 손잡고 내놓는 넥서스 6P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2015년도 기사네요. 조금 더 볼까요? 자체칩 제작 열풍 애플, 구글, 아마존에 이어서 페이스북에 합류했다는 내용들, 구글 스마트폰 직접 제조 논의 중이라는 기사들이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자, 구글하고요. 한 번 더 볼게요. 삼성, 칩.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떤 기사들이 나오게 되느냐? 바로 나왔죠. 바로 이 기사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4일 전에 블러터에 나왔던 기사들, 그리고 7일 전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구글도 애플처럼 픽셀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칩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가 아닙니다. 이미 2015년부터 시작해갖고요. 쭉 이어졌던 기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만드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일단 안 합니다. 한 내년 정도? 그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나왔죠. 모바일 칩 디자인 회사인 ARM의 8코어 프로세서 기술을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ARM은 누가 만들든 돈을 버는 곳이에요. 자, 일단 이건 차지하고 구글이 이걸 만들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구글이 만드는 스마트폰은 플래그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걸 깃발을 꽂았어요. 이 폰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나오는 OS 기반으로 해서는 안드로이드 OS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폰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보여줬으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건데 이제는 제대로 된 칩까지 우리가 만들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빨라질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만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칩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IoT 제품이라든지 모든 곳에 칩들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장을 가만히 눈 뜨고 뺏기진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제조 공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있겠죠. 자, 과연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사는 분명히 보여요. 아마 몇 달 뒤쯤이면 제가 위클리 IT에서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다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아이폰 SE2에 대한 내용들, 중국이 CBDC를 자체 발행을 할 것 같다. 이미 이미지가 유출이 됐다. 그 의미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구글이 자체 칩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앞으로 개발한다는 이야기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서 과거에서부터 착착착 준비해 왔던 거다. 네. 오늘 위클리 IT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한 주에 한 번씩은 정리하는 방송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제 목소리가 위클리 IT를 할 때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거라 가지고요. 굳이 2배, 3배로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괜찮으셨으면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괜찮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